안녕하세요. 크루즈데이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다이렉트 메시지, 그 다음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항공과 수시에 대한 Q&A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답변을 해드리고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제 수시가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수시가 지금 오늘이 8월 15일이니까 인하공전 같은 경우에는 10월 5일, 6일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면접을 보게 되고 거의 이제 한 2달도 남지 않는 시점이어가지고 학생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도움이 좀 되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의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를 졸업을 했고요. 올해가 19학번 입시잖아요. 저는 그 전보다 훨씬 전에 졸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저는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수시 때, 저희 때 항공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인하공전, 수원과학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연성대가 원래는 안양과학기술대학인가? 이랬어요. 진짜 옛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학교가 조금 유명했었고 거기 말고는 막 굳이 또 다른 데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저는 쓰지 않았고요. 저는 일단 수시 때 인하공전 한 군데만 봤습니다. 원서 값을 많이 아꼈죠. 저희 때는 원서도 한 25,000원이었는데 작년에 학생들 보니까 35,000원? 아닌가? 더 비싼가요? 아무튼 가격이 더 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서 비용도 만만치 않아져서 정말 한 번에 학생들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하나만 쓰고 인하공전을 그렇게 합격을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저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에도 있지만 토익 혹은 뭐 HSK, 뭐 JLPT,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3개 중에서 골라서 본인이 어학 점수가 있으시면 좀 지원하실 수 있는 전형인데요. 이 전형의 장점은 일단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근데 낮은 대신에 워낙 요즘에는 토익이 높은 친구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원을 하실 때 조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면접 봤을 때는요, 저는 그때 당시에 토익 835점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저희 때는 사실 뭐 그 전해였나?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는 모 교대를 토익 한 800점이 채 안 되는 점수로 들어갔던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조금 높은 점수였었다라는 거. 근데 요즘은 거의 800이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학생들이 점수가 높아져서 요즘에 뭐 물론 600점대 뭐 이렇게 작년에도 합격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있지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토익 전형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키는 167. 그 다음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키포인트는 자기소개를 저는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게 인하공전 같은 경우는 뭐 이름, 수험번호, 학교 이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3가지를 공정성을 위해서. 근데 물론 학교 이름을 말하지는 말아라 라고 있지만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말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어 점수도 쉽게 수월하게 취득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를 만들 때 대한항공 그 인재상과 조금 섞어서 그때도 인재상에 글로벌한 인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이름은 대신에 말하지 않고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기를 수 있었고 영어 점수까지도 기를 수 있었고 뭐 다양한 원어민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도 좀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좀 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자기소개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자기소개를 시켰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자기소개를 교수님께서 한번 해봐라 라고 공통 질문을 이렇게 쭉 했는데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저는 1번이었어요. 저는 1번이 좋았어요. 왜냐면 면접관님들의 집중이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번호가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학생들 저랑 멘토링했던 학생들한테도 1번을 꼭 사수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차렷 인사 못하겠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는데 어찌됐건 저는 1번으로 들어가서 인사도 정말 자신감 있게 했고요. 자기소개에서 정말 제가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원어민도 많이 만났다. 그래서 내가 승무원이 된다면 나의 이러한 능력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자기소개를 딱 했더니 그때도 교수님은 3분이셨는데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뭔가 쓰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뭐 외국어 고등학교 뭐 원어민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렇게 쓰고 계시다가 이렇게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기소개가 끝난 이후에 이제 꼬리 질문이라고 하죠. 원래는 항공과는 잘 꼬리 질문을 안 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꼬리 질문으로 해서 뭐 토익은 몇 점 정도 있었나? 였나?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나?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나?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고 저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많으셔서 좀 그분들이랑 회화 위주로 좀 연습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드렸더니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매우 좋아하셨고 그 뒤에 질문은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질문 기억은 안 나지만 전혀 답변을 못했던 게 없었어요. 못했던 게 없었고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전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할 때 학원 다녔냐라고 학생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학교가 기숙사여가지고 2주에 한 번 홈커밍 데이가 있는데 집에 가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근데 2주에 한 번 가자고 학원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외출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어가지고 기숙사다 보니까 거의 갇혀서 3년을 지냈거든요. 대신에 저는 그래서 학원을 안 가고 기출문제를 정말 많이 봤어요. 기출문제를 많이 보고 연습도 정말 많이 하고요. 저는 보통 거울을 세워놓거나 아니면은 저희 기숙사에는 거울이 큰 게 없었어가지고 이제 밖에 보이는 베란다 그 유리 있죠. 거기 앞에서 서서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2주에 한 번씩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봐달라고 하죠. 부모님께. 왜냐면 부모님들이 봐주시는 것도 나름 꽤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정확하시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연습을 하고 사실은 저는 좀 학교에서 교과 과정 자체가 토론이 많았었던 학교여가지고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도 같고 그랬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키는 167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또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것 중에 이제 뭐 교정해도 되나요? 뭐 키는 얼마나 돼야 되나요? 뭐 예뻐야 되나요? 뭐 제가 얼굴이 비대칭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건 진짜 전혀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면접 봤을 때는 지금은 없는데 덧니도 있었고요. 조금 외모적으로 그렇게 예뻤나 싶었지만 그때 근데 뭐 마르긴 말랐어요. 어렸으니까. 근데 그거 빼고는 그렇게 막 딱히 예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면접 볼 때 진짜 그때는 꾸미는 거를 몰라가지고 화장도 못하고 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그렇게 이쁘게 가지는 않았는데 다 자신감 있게
했던 게 저는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자그마한 걸로 계속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뭐 입꼬리가 뭐 한쪽만 잘 올라가요. 아니면 뭐 제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눈이 작은 것 같아요. 제 눈매가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다이렉트 메시지가 오면 저는 정말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디테일한 나의 뭐 입꼬리, 뭐 눈 처짐,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자신감 있는 모습이랑 그 사람의 인상을 조금 더 중요시 하거든요, 교수님들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준비를 하면서 조금 밝은 인상? 아, 이 친구는 정말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입학했을 때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인하공전에. 얼굴도 다 다르고 뭐 특별하게 누가 예쁘다, 예쁜 친구 물론 있지만 다 예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다 착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을 저는 조금 더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디테일한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면접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모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요즘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2년제가 좋아요? 4년제 항공과가 좋아요? 근데 저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 같아요. 근데 4년제는 일단 질문들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요. 롤플레이나 아니면은 이 친구가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조금 빈도수 높게 출제가 되는 편이어서 좀 그런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요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2, 4년제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이제 승무원으로 쳐주기 때문에 2년제를 나와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건 없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승무원을 할 거면 어렸을 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물론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방법은 사실 많아요. 저는 졸업하고 밴쿠버에서 잠깐 그 근무했던 기간 플러스 뭐 입사 이제 승무원을 하고 나서 저는 학교를 다시 갔었어요. 제가 전문대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벌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저도 보충을 해야겠다, 조금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학교를 다시 갔었고요. 근데 저희 때는 뭐 급수가 달라서 조금 뭐 연봉이나 진급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게 뭐 차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그거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저는 여러분이 조금 의지만 있다면 2년제를 좀 가셔서 취업을 조금 빨리 하시고 배움에 대한 본인의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시면 언제든지 계속 배울 수는 있거든요. 승무원이 되셔도 승무원 되신 분들 중에서도 대학원 계속 다니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물론 힘들죠. 근데 이 2, 4년제를 택하실 때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2년제 나왔다가 취업이 안 될까봐. 근데 4년제를 가실 거면 저는 뭐 물론 한서대 다 좋아하지만 거기 취업도 잘 돼요. 너무 좋은데 4년 동안 제가 주변에 이제 뭐 한서대, 광주여대 이런 동기들이 많았는데 4년 동안 뭘 배웠어? 라고 물어보면 거의 1, 2학년 때는 조금 배운 거는 있지만 그렇게 도움은 안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는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좀 가장 빠른 길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몇몇 항공사는 어린 친구들을 선호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도 난 4년제 나왔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4년제 나온 거 물론 알겠지만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 훨씬 더 체력적으로나 근무를 할 수 있는 근속 연수가 더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 4년제를 골랐으면 저는 또 학교를 이제 선택하는 기준은 그 학교 취업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취업률이 여러분 그냥 아르바이트를 취업으로 쳐준 학교들 말고요. 실질적으로 항공사를 좀 얼마나 보냈고
이 학교의 시선은 좀 어떠하고 이 교수님들은 좀 어떤 교수님들이 있는지를 저는 학생들한테 멘토링 할 때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취업에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교수님들은 취업에 있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좀 해주시고, 제가 뭐 상담을 받는다거나 할 때 전혀 그거를 막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저는 많은 관리를 받았는데, 제가 성인분들 특히 이제 항공과 졸업한 친구들 항공사 데뷔를 같이 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조금 그것보다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어학특기자 물어보시는데, 인하공전 어학특기자는 내신 점수보다 본 점수가 높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홈페이지 가면 우리 점수 환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본인 내신이 몇 등급인데 어학이 2점수인데 둘이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점수가 더 높은지를 보시고 지원을 하세요. 경쟁률 낮으니까 나 이걸로 넣을 거야 하는데, 너무 본인 내신보다 점수를 깎아먹고 가면은 그렇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본인 내신이랑 비교를 해보시고, 저는 일단 최소 800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균 점수가 있잖아요, 매년. 그래서 그 점수에 맞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혹시 그 점수가 안 된다, 부족했다 하시면 면접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는요, 키는 진짜 다양해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뭐 학교마다 이것도 다르죠. 키 큰 학생들을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키보다는 그 친구의 이런 인상, 그 친구의 말하는 모습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보를 찾아보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소개 마지막으로 쓰실 때는 절대 뻔하지 않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착해요, 뭐 친절해요, 이런 내용들은 너무 뻔하고요. 본인의 장점을 좀 극대화시켜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외고 다니는 거 엄청 자랑했다고. 뭐야 그 왜 자랑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제가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만큼 성실하게 해서 들어간 학교였으니까, 그리고 어학 점수도 성실하게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받았던 점수니까 조금 어필을 해드리고 싶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본인의 그런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하셔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링하는 학생들은 정말 자기소개를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고 그 중에서 가장 본인의 장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면접 가서 사용을 하는데,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만들어서 계속 그거 돌려서 말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버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이후에 조금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거, 나의 장점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면접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Q&A는 이게 거의 다 이제 중복이 됐었고요. 이제 정말 2달도 안 남은 거잖아요, 1차가. 1차에서 정말 많은 수의 학생을 뽑기 때문에 1차에 모든 조금 정성을 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멘토링 관련해서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근데 그 내용은 제가 그 더보기 밑에 그거 누르시면 블로그를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 그런 멘토링 관련한 내용들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금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또 항공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나 모르겠는 점들 있으시면 조금 이 밑에 댓글에 조금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가 10월이잖아요. 그 전까지 최대한 지방 사는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많이 팁들 남겨놓을 테니까요. 많이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받아보시면 더욱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올라가는 거 앞으로도 크루투데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